안녕하세요. 여드름 한의사 해유란 이어농대점 원장 정주영입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은 아무리 추가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야말로 축복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소중한 한 생명이 태어나고 나날이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 즐거운 경험이 또 없더라고요. 요새 저출산 양상이 특히나 심하다고 하니까 더더욱 산모와 어린 아이에 대한 소중함이 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임신, 아이 이야기를 하느냐 싶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와 연관이 아주 깊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바로 임신 과정을 전후해서 발생하게 되는 임신성 여드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댓글로도 임신성 여드름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해 주신 경우도 있고요. 여기 해율 한의원에서 임신성 여드름으로 뵙게 되는 경우는 한 수년 전 여드름이 잘 치료되고 나서 특별히 오실 일이 없다가 어느덧 결혼을 하시고 임신을 하시게 되면서 그러면서 발생한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재차 내원해 주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임신이라는 이 특수성 때문에 약 복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한의원으로의 내원을 더욱 선호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튼 그저 축하받고 행복하기만 해야 할 시기에 여드름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속상한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큰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흉터나 색소 침착을 남기지 않으면서 여드름이 그저 지나가듯 다시금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큰 책임감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임신성 여드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한의사. 일반적으로 여드름은 피지를 재료로 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지 분비량에 관여하는 주된 요소인 호르몬 분비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 분비가 일상적인 시기와 달라지게 되면서 임산부의 몸에서도 그에 맞는 변화가 꽤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임신 직후부터 출산 전까지에 이르는 임신기간 내내 사실상 태아를 보호하고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일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임신기간 중에 태아를 보호하고 잘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분비가 늘어나게 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무엇이냐? 바로 프로게스테론입니다. 이 프로게스테론은 잘 아시는 에스트로겐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에스트로겐과 적절한 분비 조절을 통한 균형을 이루면서 자궁 내막의 두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게스테론은 배란이 된 난소에서 분비되는데요. 임신하기 전에는 배란기에 이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안정적으로 생리현상이 규칙적으로 일어나게끔 유도를 해주고요. 결과적으로 임신이 되기 좋은, 즉 이 착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배란기에 착상이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 프로게스테론은 감소하게 되면서 비로소 생리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상승하면 피지 분비 역시 증가한다는 건데요. 많은 여성분들께서 꼭 임신과 상관없이도 생리기간 전 배란기에 이르면 평소에 잘 나지 않던 뾰루지나 좁쌀 여드름이 조금씩 발생했다가 생리기간이 시작되면서는 자연스레 호전이 되는 경우를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프로게스테론의 분비 증가와 감소에 따른 피지 분비 증감에 따른 어떤 피부 반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착상이 돼서 임신이 시작된 그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이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고요. 임신 중에 자궁 수축 혹은 유산 가능성이 있을 때 주사 처방으로도 맞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 발생의 원인이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도 여드름 발생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로 모유를 만들어내는 데 역할을 하는 유즙 분비 자극 호르몬인 프로락틴이 그 하나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이 프로락틴은 임신 전 기간 대비 20배 정도가 증가해서 분비가 되는데 이 역시 피지 분비를 증가하는 어떤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연히 여드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마치 청소년기에 성장을 위한 호르몬 분비 변화가 생겨나면서 피지 분비가 늘고 여드름이 발생하는 이유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호르몬 변화에 따른 여드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여드름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산모의 어떤 전반적인 건강 상태, 즉 면역 기능의 상태겠죠. 일상적인 상황과 다르게 신체 전반에 걸친 면역 체계가 변화하면서는 신체적 혹은 정서적으로 컨디션이 일정 부분 예민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염증 발생에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드름뿐 아니라 모낭염 역시 재발하는
나가는 경우를 많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식사나 수면에 있어서 불편감이 생기면서는 영양 불균형이 초래되면서 여드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본적으로 호르몬 변화로 인한 체온 상승이 발생하기 때문에 홍조가 발생하고요. 각질층 건조화가 뒤이어서 따라오면서는 이에 따른 면포, 즉 좁쌀 여드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산 이후에는 다시금 차근차근 신체 내 호르몬 분비가 일상적인 상태로 이제 회복이 되고요. 점차 출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서, 만약 임신성 여드름을 겪으셨던 경우라고 하면은 일정 이상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출산의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우리 몸에서 근 10개월 동안 한 생명을 품고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영양을 공유하고 공급해주면서 살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기 위해서는 산모의 몸에 그만큼 부산물이 쌓여 있게 됩니다. 출산 시에 그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배출되고 체내에서 제거된다면 정말 다행스럽겠지만, 만약 올바르게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잘못된 방식으로 누적이 된다든지, 출산 이후 충분한 휴식과 회복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그 부담이 온전히 몸에 가해지게 된다면 오히려 출산 후에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혈이라는 단어를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 올바르게 배출 혹은 흡수되지 못한 체내 혈액을 포함한 부산물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혈이 쌓여있는 경우에 출산 후에도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시에는 대량의 출혈이 항상 동반되게 마련이죠. 충분한 회복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몸에 부담이 가는 경우, 한의학적으로는 말 그대로 허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여드름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산후조리가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 시기에 꼭 피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산모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기간이지만 뱃속의 태아와 함께 살아가고 모든 섭취를 사실상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음식이나 약 복용에 있어서 정말 주의하면서 지내야 하는 기간이죠. 특히나 피부 관련해서 이 복용을 할 수 있는 피지 억제제나 항생제의 경우는 임신을 준비하기 어떤 수개월, 훨씬 그 이전부터도 복용을 멈추셔야 하는 성분이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임신성 여드름의 치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외치, 즉 외부 치료에 많은 비중을 두고 진행이 됩니다. 이 압출을 받는 산모의 압출, 통증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서는 통증 자체가 신체적으로도 사실 큰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 시기에 어떤 여드름 그 자체로 인해서 더욱 큰 스트레스가 되어서 이제 이 압출을 오히려 필요로 하시는 경우에는 큰 지장 없이 얼마든지 압출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초음파나 어떤 크라이오 등의 기계 관리도 최대한 배제하면서 안정적인 형태로만 치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약 성분으로 구성된 진정 과정이라든지 임신과 함께 따라오는 어떤 건조감 방지를 위한 보습 관리의 형태를 오히려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임신성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약 처방의 경우 물론 임신 시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그 어떠한 어떤 변수조차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한 임신 과정에서는 최대한 내복하는 양의 형태는 어떤 처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집에서 염증 반응 조절을 위해서 사용하는 홈케어의 경우는 적절하게 어떤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문제 유발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세밀하게 사용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임신성 여드름의 치료의 요지는 정리하자면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과정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진정 및 보습의 외부적인 치료 위주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짧게만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어떤 의학적, 한의학적 사례로도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 없는 부분일 거고요. 물론 남자아이를 임신하셨을 시에 산모에게 남성 호르몬 혹은 남성으로 배출하게 되는 일련의 양기 개념이 강하다면 그 표현으로서 여드름이 더욱 잘 유발될 수 있을까 하는 짧은 의문은 잠깐 들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저 소위 말하는 흔한 썰 중 하나로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드름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도한 특정 요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죠. 이 요소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나 집착은 기존 증상을 더 악화시킬 뿐 아니라 소중한 태아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은 잠시 임신하는 기간이라 신체에서의 변화가 당연스레 일어나고 그로 인한 어떤 피부 변화가
이제 잠시 겪고 있을 뿐이지 출산 후 어떤 깨끗한 피부를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편히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가 압출은 최대한 피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르몬 분비 변화로 인해서 여드름이 촉발되기 때문에 조금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어떤 자잘한 좁쌀 여드름이 특정 부위에서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랑 단단한 어떤 구진성의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확인을 하거든요. 이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많이 가까이 위치하다 보니까 잘못 압출을 하면 오히려 주변부에 압력과 마찰 같은 자극을 주게 되면서 화농이 되려 많이 일어나고요.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거기에다가 각질층 건조화가 일어나는 시기랑 또 겹치다 보니까 착색도 워낙 잘 생기고요. 염증 같은 경우도 이때 날카로운 모양의 흉터가 참 많이 발생합니다. 부디 손을 직접 대시기보다는 압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진이 직접 압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원해 주시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흉터가 이미 발생해 있는 상황에서 붉고 날카로운 모양이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임신 시기에도 바로 치료를 원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다만 흉터 치료는 어느 정도의 어떤 긴장감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산모가 아니더라도 태아에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출산 후 신체 회복기를 겪으면서 피부도 자연스레 더욱 이 재생력이 높아져서 기존에 있던 어떤 붉은기도 생각보다 호전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출산 후 본격적인 치료 계획을 잡아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완만한 형태의 여드름 치료와 보습 관리 위주로 피부를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장의 경우는 평소 출산 전과 대비해서는 조금 가볍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질층 건조화가 임신 기간 내에 어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화장이 끼기 쉽고요. 세안해서 지워내는 과정도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화장을 지우는 행위가 무거워지다 보면 각질층에 더욱 자극이 되면서 여드름이 촉발될 가능성도 생기고요. 화장 자체가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거나 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가볍게 화장을 유지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임신 기간에도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고요. 우리가 부산스레 움직이고 긴장하고 쉬지 못하고 있으면 사실 그게 다 태아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고 있을 때 옆방에서 조금 시끄러워도 신경 쓰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태아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피부 재생도 잘 되면서 안드로겐 분비를 조절해서 여드름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도 일정 이상의 기본적인 수면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하게는 복불복의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100% 정확한 예측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피부가 좋았던 분들에게도 충분히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되려 반복되는 여드름을 겪으시다가도 임신 이후에 피부가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 경험상 저희 원에서 임신성 여드름으로 뵙게 되는 분들의 많은 경우가 청소년기의 여드름을 잠시 겪으셨거나 임신 직전까지도 어느 정도 여드름 혹은 모낭염을 겪고 계셨던 경우, 생리기간 전 배란기에 여드름이 곧잘 발생했다 완화되었다를 반복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임신 시에 발생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 증상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임신 및 출산을 계기로 전반적인 개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다만 건강한 임신 기간과 출산을 목표로 두시고요. 행복한 시기를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